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기가 살짝 든 여도은입니다. 아니 감기 그렇게 다들 막 A형 독감이다 난리 났을 때는 괜찮더니 주말에 살짝 놀러 갔거든요. 살짝 놀러 갔더니 놀러 가지 말라는 신에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살짝 지금 코가 막혔는데 여러분께 맑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주말 사이에 시장이 그렇게 우리가 좀 딥시크 관련한 이슈를 살짝 이제는 그냥 단기적인 변동성 혹은 산업의 확장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쯤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S&P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막 경신하려고 할 때 캐나다, 멕시코 관세, 중국 추가 관세 10% 이렇게 단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은 바로 고꾸라졌고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초반에 애플이 막 4%까지 올라가서 와 애플 역시 걱정하는 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 아쉽게도 시장에서는 바로 애플마저도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연이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아마존이나 구글 이 밖에도 브로드컴 등의 반도체 중에서도 계속해서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엔비디아는 쉬어갔지만 브로드컴이 오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의미를 해석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전체 시장이 좀 붉은 물결이 일렁였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시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그러면 그 트럼프발 변동성이 이제 시작인 것인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데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시간에는 그레너리 투자 전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이번 주에도 주요 일정들이 꽤 많더라고요. 관련한 이야기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YMG 박종훈 팀장. 괜찮아요? 네. 많이 뛰었죠? 괜찮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기 다 났죠? 저도 기침 감기. 저는 건조해요. 그래서 어저께 하루 종일 가습기와 거의 한 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네. 함께하고 그랬는데 이게 막 어디 찢어질 듯 아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건조해요. 인생이 그럼 몸이 감기- 건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건조한 거 아니고. 마음도 건조하고 피부도 건조하고 목도 건조하고 이게 네. 노화인가요? 마음이 건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메마른 저의 마음에 담비 같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예. 자. 근데 요즘에 감기가 너무 심해서 맞아요. 조심하셔야 조심하셔야 돼요. 될것 같아요, 전 정말. 독감 주사도 안 맞아가지고 네. 요거 나면은 저는 이제 독감 주사를 맞으려고 합니다. 이게 또 봄에 약간 꽃샘추위 이럴 때 그렇죠, 올 때 그렇죠.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맞아요. 독하게 걸리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 독감 주사 안 맞은 분들은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감기 걸린 거예요. 이거 뭐예요? 어떤가요? 뉴욕 뉴욕 증시가? 제 발음이 안 좋았어요? 자, 감기 핵심 헤드라인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예. 자, 오늘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딥시크 이후로 일부 좀 조정이 있었고요. 일단 트럼프 관세, 지금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장중에 그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핵심 헤드라인 먼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5년 1월 증시 흐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 수익 전망치 중간 업데이트도 팩트셋 자료를 통해 가지고 자, 이번 남은 지금 실적 발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약 한 25% 정도 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75%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가장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가장 좀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관세 관련해서도 캐나다 또 멕시코, 중국도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가 시장을 일부 좀 출렁이게 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강달러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국가, 특히나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도 일부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무역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보셨겠지만 무역 전쟁 선포를 했고요. 그 일부 디테일은 세부 사항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블룸버그가 전망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 그 부분을 많은 이제 경제학자분들 또는 블룸버그에 있는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앞으로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던 지금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미칠 것인가, 자,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분석한 블룸버그 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룸 부부는 어떤 부부예요? 성이 블룸이에요? 미스터 그러니까 블룸? 좀 약간 퉁퉁한 부부들? 아, 시장도 참 알겠습니다. 우울한데 우리 또 박진현님이 깨알 네. 재미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약간 자, 지금 블룸 부부 어저께 피곤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루아 잠을 잘 못 잤어. 그런 것 같아. 잠을 못 잤어. 자, 자료는 그러면 미리 만들어 놓고. 자, 자. 내용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네,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증시가 흔들렸다. 그래서 중간부터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 같고요. 사실상 뭐 다우존스, 나스닥, S&P, 러셀 2000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0.75%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0.28% 하락했고, S&P 500은 0.5%, 러셀 2000 지수는 0.9%. 네, 이렇게 하락을 했다. 자, 이렇게 심호흡 한번. 후, 진정해. 제가 근데 왜 지금 진정해. 빨리 하냐면 제가 지금 준비가 엄청 많아요? PPT를 제가 네. 한 45장을 했어요, 지금. 시간 많이 하다 드릴게요. 보니까. 예. 네. 여유롭게. 45장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또 한정돼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할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이 막 빨라지네요. 예. 예. 천천히 우리 하겠습니다. 네. 여유롭게 한번 여유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자, 섹터 맵을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맵을 한번 보시면. 아, 스무스했어요. 네, 지난 금요일이죠. 네. 엔비디아가 좀 빠지는 모습. 많이 자, 빠졌네요. 브로드컴과 또 엔비디아가 또 상반되는 모습이 또 시장에서는 나왔고. 요새 계속 그러죠? 요즘에 계속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난 이제 빅테크를 보게 되면 아마존, 구글, 뭐 테슬라 이렇게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이제 1월이 끝났잖아요. 네. 근데 1월의 맵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같이 드릴 텐데 1월 맵을 좀 보게 되면 일부 빅테크만 좋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특히 가장 안 좋았고 메타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메타죠. 지난 한 달 동안에 16%가 올랐습니다. 요새 메타가 왜 이렇게 잘 나가죠? 그러니까 뭐 실적 발표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와 유가 볼 텐데 지금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4.54%, 트럼프 관세 행정 명령 서명을 했다.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일부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 기준으로 73.8달러. 예,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일부 튀어 올랐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행정명령 서명하게 되면서 이 부분은 사실 강달러의 기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1,441원이었어요. 저희가 방송했을 때. 자, 근데 지금 원달러 같은 경우는 1,455원으로 좀 튀어 올랐다.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07에 위치했었던 달러 인덱스가 108.2까지 다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한 달간 어떠한 시장의 흐름을 좀 보였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네. 실적 발표,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 기업들 이번 주 한번 좀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죠. 오늘 아마 애프터마켓 내일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할 그런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 같은 거 현재 시간으로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 페이팔, AMD. 네, 그리고 AMD, 알파벳 화요일 날 또 실적 발표가 있고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버, 그리고 디즈니, 노보노디스크, 퀄컴, ARM 뭐 정말 엄청 많네요. 네, 무조건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그런 기업들이 있고 일라이릴리, 로블록스,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도 이제 목요일 날 발표가 있다. 물론 너무나도 많은 실적 발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네. 이 부분이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수예요. 빅 위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 한 25% 정도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75%, 특히나 이번 주에 가장 많은 기업의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핵심적인 기업의 실적 발표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간단하게 실적 발표 지난 금요일 날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 애브비입니다. 애브비인데 너무나도 좋은 호실적 발표를 했고요. EPS도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매출도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다 보니까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실적 발표를 했다. 그래서 장중에 크게 올랐다가 일부 좀 되돌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4.7%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자, 그리고 엑소모빌입니다. 엑소모빌은 EPS는 상회했지만 매출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 발표를 했다. 조금 못 미쳤습니다. 조금 못 미쳤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성장률을 마이너스 19% 성장률을 보이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를 보게 되면 사실 고점이 126달러였는데 지금 최근 106달러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같은 부분인데요. 네. 쉐브론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 지금 매출과 EPS 다들 뭐 약간은 좀 믹스된 그래서 EPS는 하회를 하고 매출은 상회를 하고 빨간불도 들어오고 녹색불도 다양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엑소모빌이나 쉐브론을 보게 되면 업스트림 쪽에서의 어떤 뭐 매출이 어떤가 또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러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석유화학 분야, 특히나 오일, 특히나 레가시 이런 오일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이 어떤 뜻을 좀 가지고 있는지, 또 네. 미드스트림이 어떤 건지, 다운스트림이 어떤 건지, 그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제일 것 같은데. 위에가 이제 기본. 처음에 그렇죠. 맨 처음 그다음에 가운데가 정제, 마지막이 최종 소비자. 맞아요. 네, 그래서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기업. 네, 그래서 시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정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그런 부분에 각기 다른 또 매출을 보여주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지수별 흐름을 보게 되면 러셀 1000 밸류 가치주들이 4.5%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러셀 2000 성장이 3.1%, S&P 500이 2.7%,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2.6%. 자, 이러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 S&P 500은 세 번째, 나스닥이 지금 7번째예요. 이 안에서는 그 외에는 다 러셀에 관련된 기업들, 러셀 지수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던 지난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9%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가 6.6% 올랐고요. 파이낸셜이 6.4%, 머테리얼스, 소재 부분이 5.5%,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부분이 5%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저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너무나도 크게 하락을 하는 바람에 테크주들만 홀로 쭉 빠졌네요.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2.9%. 네. 그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마이너스 2.9%밖에 뭐 하락 안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여기에 있는 이 상승률을 거의 다 다 상쇄할 정도로 남는 그 정도의 비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첫 한 달 동안의 섹터의 흐름이 올해의 어떤 키워드나 또 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한 달 섹터가 이게 좋네 라고 해서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면서 또 보셔도 또 시장에 좀 긍정적인 또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좀 복잡한데 사실 지금 뭐 자산별 수익률 흐름이에요. 이게 ETF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제일 상단에 비트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QQQ가 있고 그다음에 뭐 성장주, 가치주, 그다음에 스몰캡, 미드캡 뭐 다양한 그런 ETF들이 있는데 제일 오른쪽 보게 되면 2025년 그러니까 1월 달이죠. 1월 달이 있고 과거 2011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수익률의 흐름을 좀 보시라고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혹시나 ETF에도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수익률 현황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나스닥 100 지수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뭐 여러 이제 기술적으로 또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될 때 사실 뭐 100일선이다, 200일선이다, 200일선을 깨냐 안 깨냐, 뭐 50일선을 깨냐 안 깨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약간의 뭐 중장기 트렌드로 보는 이동평균선을 보통 200일선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까만색으로 제가 한번 칠해봤습니다. 200일선을. 200일선이요? 예, 요게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지수고, 요 까만색 굵게 되어 있는 부분이 200일선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봉이에요?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 예, 일봉이고요. 지금 여기 바닥이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10월이 바닥이 되고 확인이 된 후에 그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좀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475 거래일 동안에 200일선은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 올라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미 증시 역사상 지금 200일선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멘텀을 주고 있는 것이 2위더라. 2위에 랭크돼 있다, 지금. 네.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강세장을 같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기간 동안의 수익률 자체는 약 80%, 특히 나스닥 100 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80%가 됐고, 이 부분은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네. 그러한 시장이다. 자, 지금 일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뭐 조정이 좀 있었다 하지만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게 되면 전혀 조정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러네요. 예,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한 뭐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또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일부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월이 됐습니다. 예, 2월이 되면 또 이제 2월? 통계가 나와야겠죠. 저게 지금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맞아요. 예, 예. 지수 평균의 움직임.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지난 1950년부터 2023년까지 네. 자, 2월 동안에는 늘 이래왔다. 이거를 이제 평균 통계를 낸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난 2월에 어떤 75년의 역사를 봤을 때 2월의 첫째 주, 둘째 주는 뭐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사실 이 10일 정도 이 10일 정도 됐을 때도 네. 좀 빠져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네. 중간에. 어. 예, 그리고 다시 막 올랐다가 이제 2월 셋째 주, 넷째 주가 되면 다시 빠지는 예, 그러한 모습을 과거에는 좀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올해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대선에가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은 뭐 통계적으로 이거 뭐 어디까지나 통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2월은 늘 이래왔다.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업데이트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매번 팩트셋에서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과거에 우리가 봤었던 EPS 성장률과 지금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 지금 우리가 보니까 실적 발표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늘 나와요. 실적 발표 때. 자, 근데 지금 현재 바뀌고 있는 그 추정치가 이 남색입니다. 남색. 지금이 진한 남색이고 네, 진한 과거가 남색이고 회색이고. 과거가 지금 약간의 회색깔로 좀 네. 보이실 텐데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섹터들을 보게 되면 예상치보다 크게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크게 뛰어오른 게 금융주죠. 금융주가 일빈부터 뭐 실적 발표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미 적용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네. 껑충 뛰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남은 뭐 많은 기업들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있는 섹터 안에 있는 기업들은 일부 뭐 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크게 껑충 뛰어오르는 EPS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테크주들도 예상했던 것보다 이번에 더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EPS 성장률을 좀 뛰어 올렸어요. 좀 뛰어 올렸고. 자, 그리고 이미 소비재도 마찬가지고 네. S&P 500 전체적으로 EPS 성장률이 좀 좋을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예상치보다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위에 있는 이런 섹터들은 아마 남은 실적 발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매출 성장률도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그래도 비중이 큰 테크주들이 왼쪽에 상단에 있고 이 부분도 매출도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분석하기로는 매출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2위로 기록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자, 이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져서 PC. 네, PC. 지금 물가 뭐 인플레이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PCE를 보게 되면 사실 예상치를 그대로 부합을 했어요. 그대로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자극적으로 뭐 움직이지는 않았다. 물론 시장에서 자극적으로 움직였던 거는 관세 때문에 움직였던 거고요. 자, PC 발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이기 때문에 개장 전에 먼저 이제 PC 발표가 좀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장 초반엔 좀 보였어서 PC 특히나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크게 지금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PC가 일부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 요 파란 색깔 있긴 하지만 네.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도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겠지만 자,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방향성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건 월별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이고요.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코어 핵심인데 코어 PC인데 코어 PC도 마찬가지로 뭐 전월 대비 좀 튀어 올랐고 헤드라인도 전월 대비 튀어 올랐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일부 약간 좀 범피한 그런 어떤 물가의 흐름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네.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아닐까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시장 예상치를 그대로 부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드디어 여기까지 오는데 물 그러니까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지금 사실 가장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중요하긴 한데 이분이 언제 관련한 입을 뗄까 그게 우리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에는 금요일에 입을 떼기 시작한 입을 뗐어요. 거죠. 예. 입을 이제 뗐고 관세에 대해서 입이 트인 거죠. 트였죠. 그리고 이 관세 행정명령 서명한 후에 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서 그렇죠. 사실상 오늘 이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이야기만 해도 한 1시간 될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컴팩트하게. 컴팩트하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캐나다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고 반격했고. 반격을 했는데 반격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너 만약에 보복 관세하면 너 2배로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유치해요. 그리고 트럼프 후보 오늘 제가 정리는 안 했지만 제가 이거 다 만들고 나서 뒤에 너무나도 쏟아져 나오니까 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그래 관세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 힘들 수 있어 처음에 하지만 그럼 힘든 만큼 그만큼 보람이 있을 거야. 무슨 보람? 힘든 이게 만큼 뭐 어떤 우리 보람이요? 애기들 유치원 애들한테 얘들아. 자 일찍 자는 거 힘들지 하지만 너의 건강이 좋을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이. 아니 건강에 좋은 거는 당연히 아이들이 일찍 자면은 뭐 도움되는 거 있지만 캐나다 입장에서는 관세 올려가지고 나중에 뭐 경제 건강에 좋아져요? 너희들이 그런 것도 지금의 아니잖아요. 이 받는 여러 가지 페인, 그러니까 고통을 그러면 감내할 만한 그러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무슨 좋은 일이요? 그걸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 답답한 양반이구만. 일단 무역 관세 전쟁은 시작됐다. 시작됐죠. 완전히 시작된 본격적으로. 것으로 네. 보여줬고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라고 해서 여기서 피해갈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죠. 피해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뒤에 가서 표로 준비를 했겠지만 지금 캐나다, 멕시코, 중국 자체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수입품을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수입을 해오는 나라로서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게 1, 2, 3입니다. 지금 캐나다, 멕시코, 중국. 근데 우리나라가 6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4위, 5위, 6위에다가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6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살짝 터치도 하던데요. 세탁기 터치를 얘기하면서. 할 수밖에 없을 거죠. 순차적으로 네.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뒤에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캐나다, 멕시코, 중국 관세 행정 명령 서명했다. 이 내용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캐나다, 멕시코엔 25%, 중국의 10%,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원유에 관련해서 10%또 추가적으로 10% 원유에 한해서 10% 부과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캐나다에 있어서요. 자, 근데 이런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는데 오늘 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25% 관세, 캐나다 에너지에 10%,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서명은
불법 이민 그리고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약물이 미국 국민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서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난 그런 의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각 1,000억 달러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1시간 반인가요? 2시간 뒤에 바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자,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 자, 관세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요일 날 현지 시간 화요일이죠. 약 2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시작으로 3주 이내에 850억 달러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발표하게 되면서 약 1,000억 달러가 넘는 그런 보복 관세를 이야기를 했고요. 자, 30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초기 관세가 미국 관세 발효되는 화요일에 곧바로 같이 시작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세 목록을 보게 되면 맥주, 와인, 야채, 향수, 의류, 신발, 가전제품, 가구, 스포츠 장비 목재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목재에 의해서 목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자, 목재랑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포함이 될 것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 뭐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이제는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고 사실상 캐나다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들의 어떤 수출품에 있어서 목재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에 많은 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셈법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 품목별에 따라서. 자, 그리고 미국이 의존하는 에너지 수출을 억제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 많은 조치가 고려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품목 외에도 더 많은 부분을 우리는 지금 고려하고 있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힘들 수 있다. 여러분들도 힘들 수 있다. 캐나다 분명히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약간 고통을 감내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견뎌내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 피를 흘릴 것을 본인들도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비난했다. 그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바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10% 관세 부과를 했는데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을 했고요. 자, 미국의 행동을 개탄하면서 세계무역기구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WTO에다가 우리가 소송하겠다. 이게 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답변이 나오기 전에 바로 보복 관세를 했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소송은 제기할 것이다 얘기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2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맞춰서도 아마도 그냥 보복 관세로 같이 또 넘어가지 않을까.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매번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WTO의 승인을.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어떠한 대응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로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대신에 계속 이제 미국이 중국의 그 펜타닐 원료라고 해야 되나요? 원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펜타닐에 대해서 계속 나오다 보니 중국이 이거에 관련해서 야, 우리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협하지 대신에 펜타닐과 다른 문제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고 처리를 해라. 마약 중독을 못하게끔 너희들이 그걸 잘 조정을 해야지 왜 그 원료 국가를 관세를 매기냐. 너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를 해야지.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다 멕시코, 보니까 캐나다도 펜타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취임하기 전에 계속 관세 얘기를 하는 했었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인이라고 우리한테 관세를 매기지 말고 너희들이 그런 관리를 못한 거다. 약간 아편 전쟁 생각나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난 2024년 11월 달에 있었던 미국의 교육국 순위예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죠. 가장 최근의 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찌 보면 미국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국 교육국 중에 어떤 나라가 가장 탑이냐라고 봤을 때 멕시코가 1위고요. 물론 뭐 규모적으로 봤을 때 멕시코에 많은 자동차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액수 자체가 월등하게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이나 이러한 자재들이 캐나다를 통해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가 압도적으로 이제 큰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중국도 뭐 여러 이제 공산품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 차이나가 중국과 1, 2,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 5위, 6위를 보게 되면 4위가 독일이고요. 5위가 일본, 6위가 한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액수적으로 보게 되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작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관세를 이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이게 4위, 5위, 6위까지도 넘어올 수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보편 관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피해가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자, 이 미국 부분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금액은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이 두 나라에 수출하는 맞아요. 그 중국과 미국이 양이 가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우리도 떨고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장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월요일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9시에 개장하는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주요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또 타격이 네. 불가피할 것으로 좀 맞습니다. 보여서 걱정이 예.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에 의존되는 그 수출품의 의존 비중 자체가 워낙 높고, 그쵸. 중국도 높고 뭐 유럽도 높지만 네. 최근에 미국이 많이 급상승을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국내에 많은 정치적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러한 어떤 무역 전쟁이 좀 시작되지 않았나, 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상은 했지만 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시장이 또 불가피하게 충격을 그렇죠. 받네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각 지역별,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주들이 있잖아요. 캘리포니아가 있고, 뭐 뉴욕주도 있고, 뉴저지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자, 이 주마다 가장 이제 어떠한 교육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또 누가 분석을 했어요. 국가별로.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뭐 옆에 뭐 네바다를 보게 되면은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요 밑에 보게 되면 뭐 텍사스나 이쪽은 뭐 멕시코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북쪽은 또 캐나다가 어마어마하게 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오른쪽은 또 중국이 또 뉴욕과 저기 마이애미 이쪽은 또 이제 중국이 많고,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알래스카는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뭐지 했는데 알래스카네요? 알래스카 그리고 하와이인 것 같아요. 여기 밑에 하와이. 요 섬들 하와이 괌인지 뭐 하와이인지 모르겠지만 요 섬인데 우리나라 분들이 많나? 한국 이 국기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러네요. 있는 거 보면서 지금 알래스카의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펼쳐져 있나? 떨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이 맵을 통해서 제가 잠깐 좀 생각을 해봤고요. 자, 하여튼 뭐 이러한 시장에 많은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어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자, 블룸버그에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했죠. 관세 부과했죠. 중국 10% 관세가 인상이 된다면 194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 관세가 상승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점선이에요. 이 점선, 이 중간에 이 점선이 있죠. 점선이 있는데 이게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자 그리고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관세가 지난 194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당연히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뭐 현재 시장에 있는 사람들 1930년대, 2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쵸. 우리가 처음 보는 세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블룸버그에서 좀 어마어마한 이런 무서운 분석을 좀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좀 장기화가 된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중국과 무역 전쟁이 더 심화가 돼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중국의 60% 관세를 내가 매길 거야. 100% 관세를 매길 거야.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요 위에 있는 점선이에요. 이거는 1900년대 수준으로
아니, 1900년 이거 말도 예, 안 일단 돼요. 이제 뭐 블룸버그가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큰 우려로도 나오고 있는 예, 그러한 어떤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관세 올리면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촉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우려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도지도 있고 또 원유 가격 엄청 이렇게 낮춰가지고 그 인플레이션 안 올리게 할 거야라고 했지만 이렇게 데이터 보니까 이게 될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장도 되게 떨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막 트럼프 대통령이 나 관세 부과한다. 너 말 안 들으면 더 한다. 너 때릴 거야. 근데 지금 막 세대 때릴 바로 거야. 서명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줬는데 네. 빨리 딜해 나한테. 그래서 뭔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멕시코 쪽에서도 그렇고 캐나다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니야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뭔가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원하는 딜이 아니다 보니까 아. 예, 계속 갖고 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냥 서명을 일단 때리고 보자. 아이고. 이렇게 행정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관세가 아마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로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 뉴스를 한 30초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분 하셔도 돼요. 3분 해도 돼요? 네네. 오늘 또 뭐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자, 애플입니다. 네. 애플. 자, AR 글래스 개발 중단했어요. 야,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사실 그 관세에 좀 묻혔는데 아니 기대했거든요. 아니 애플 왜냐면 하면 지금 메타에서는요. 지금 스마트 안경 뭐 만들고 있고 뭐 레이벤이랑 오라이언 콜라보하고. 예,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넥스트 하드웨어가 도대체 뭐냐? 라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 안경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 뭐 VR, AR, MR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변화를 꿈꾸고 있었는데 애플이 AR 글래스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예, 애플이 그래서 내놨더니 잘 안 팔리는 게 느껴졌나 그렇죠. 봅니다. 예, 그냥 비전 프로 이후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후퇴를 좀 의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사실 이 AR 글래스 자체가 아이폰하고 연동될 수 있도록 페어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맥하고 이제 페어링 하겠다. 근데 맥하고 이게 같이 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쵸. 사실상. 예. 가지고 다녀야 되는 편의성이 예. 있어야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개발 중단했다라는 이야기 있고 아직까지 뭐 애플의 넥스트 하드웨어 뭐가 있을까? 로봇.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거. 로봇.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로드맵이 좀 불확실하다. 자, 이러한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뉴스에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관세 부과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뭔가 목을 죄어올 수가 있겠죠. 관세부가 미국에서 삼성 스마트폰 사지 마시고 한국에서 사세요. 예. 요게 근데 만약에 미국에 계신 분이 이거 사게 되면은 요게 이제 전송이 아니라 배송이 되면은 여기에도 관세가 매겨지는 건가?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그렇겠죠. 관부가세가 우리도 있죠. 있긴 하니까. 네. 여러분들 갤럭시 25가 새롭게 출시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2월 3일 오늘 단 하루 마지막 사전 예약 찬스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 금액 보고 깜짝 놀랐는데 S25 가격이 115만 5천 원인데 실구매가 57만 9천 원, 그리고 S25 플러스는 135만 원대인데 실구매가 78만 9천 원,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169만 원대인데 실구매가 113만 9천 원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보니까 갤럭시 전 시리즈로 저희가 다 가지고 왔고요. 256기가에서 512기가로 무료 용량 업그레이드도 제공을 하고 갤럭시 워치 7 할인 쿠폰 15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하고 이게 정가가 22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죠. 그리고 통신사 기본 공실 지원금 20만 원, 리싱크 단독 할인 제공 관련한 내용은 영상 하나 링크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핸드폰 바꿔도 됐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이거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제 바꾸려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다른 이제 저희 3프로 방송 10시에 했던 방송에 저는 S25 이거 나오면 좀 바꾸고 싶다. 가져가세요. 그냥요? 이게 냈다. 요거 하나 주셨더라고요. 아. 요게 25죠? 조그만 거 보니까 25인데 여기 안에 이제 퀄컴 네. 예, 스냅드래곤 8 예, 엘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또 칩셋. 저러면 57만 9천 원대면은 뭐 재무부 장관님께 충분하게 승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12GB 램. 네. 12기가인가요? 램이? 그건 12기가로 알고 모르겠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부품이 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삼성 부품이 좀 없어요. 삼성 폰인데. 아쉬워요? 뭐, 잘 만들면 되죠 뭐. 네. 글로벌 협업해서 네. 잘 만든 S25 여러분
좀 휴대전화 바꿀 시기가 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3% 하트 오늘 하루만 적용을 하는 거니까 3% 하트를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드릴 수는 없고 네. 궁금하실 테니까 요거 만져보겠습니다. 체험을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간 뉴스레터 함께했고요. YMG 박종훈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